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깐 군대 시절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요즘 보면은 군대 기상천외한 군대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예, 자꾸 이제 군부대 밖으로 앱으로 이제 제보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이제 예전에 복무했던 당시의 이야기를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2010년에서 2014년도까지 근무를 했었죠. 네. 뭐, 저는 사실 이제, 육상 쪽에 이제 근무를 하던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게 육상도 사실 좀 개판 5분 전이었던 거가 좀 코미디라고 할 정도로 웃긴 상황이 좀 있었는데, 좀 몇 가지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제 뭐냐면은, 제가 왜 4년만 하고 제대를 했느냐. 앞전에 이제 영상에서 그런 얘기 했어요. 너무 더러운 꼴을 많이 봤다고. 네. 근데 그게 더러운 꼴도 있었지만, 웃긴 것도 되게 있었는데, 뭐냐면은, 해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최악의 상황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지금 해군이 가장, 병력이 모자라죠. 네. 이게 지금 최악의 상황이죠. 모집이 가장 안 되고 있는 쪽이 해군 쪽인 거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해군 같은 경우에는 부사관 직별을 병과라고 합니다, 원래. 병과라고도 해요. 예. 그래서 이 직별 병과를, 통폐합을 너무 막 자주 해왔습니다. 아마 현재 근무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이해를 하고 계실 거거나, 예전에 복무 저랑 비슷한 시기 했던 분들은 아마 이해를 하실 건데, 이게 직별 통폐합 사건이 되게 대사건이 많았어요. 예, 제가 직별 관련해서 왜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원래 해군 같은 경우에는 함정 근무에서는 보통 배 타는 거죠. 배 타는 함정 근무에서는 직무 할당표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나는 배에서 이것을 책임지고 일을 해야 된다라고 어떤 정해진 그런 직책이거든요, 일종의. 직무할당표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육상에서는 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무분장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네. 그니까 이 공통된 용어의 뜻은 뭐냐면은, 근무지에, 내가 발령난 근무지, 발령받아서 근무지에서 한 가지 업무만 딱 해야 된다라는 직책 규정이 있어요. 직책을 부여받는 업무 범위가 있습니다. 예. 업무 범위 제한선이 존재해요. 나는 이 일만 여기서 한다라고 원래 정해져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왜, 다른 군대도 그렇긴 하지만 지금 왜 국방부 예하 군부대가 왜 난장판이 된 거냐면은, 해군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것 때문에 그래요. 직별 통폐합 사건이 너무 크게 일어났어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역을 신청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은, 이 직별 통폐합 사건 때문에 그렇거든요. 한 가지 설명드릴게요. 통신, 전산, 전공을 이때 당시 제가 근무했던 2013년도인가 14년도 당시에 3개 직별을 통합하려는 시도가 있었어요. 네. 이게 제 기억이 확실히 맞을 거예요. 제 기억에는 분명 근무했을 당시에 3개 직별을 통합하려는 시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그러면은 직별 통합교육이라는 걸 이제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사관들 각 계급별, 하사, 중사, 상사, 네.
이 계급에 해당되는 것 중에 특히 중사, 제가 알기로는 중사분들이 당시 계급 중사분들이 이 그 합칠 직별에 대한, 내가 예를 들어서 전산이다 그러면 통신 쪽 직별이랑 전공 쪽 직별 업무를 추가로 할 수 있게 그 관련된 그 추가 교육을 이제 그 우리 흔히 후반기 교육장이라 그러죠. 각 병과 교육장, 후반기 교육장에 이제 그 인사 이동이 돼가지고 이제 그 추가 교육을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굉장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는 제대해서 모르겠는데, 이 이후에 바로 제대해서 모르겠는데, 그게 아마 일정이 틀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게 제대로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은 그 중급반 교육 받는 중사분들이 이 추가 교육 받으면서 그냥 관심이 없습니다. 예, 내가 이걸 왜 받아야 돼? 속으로 생각하는 게 그거죠. 난 직별이 저기 통신인데 굳이 내가 왜 다른 직별 업무 교육을 받아야 되지? 그럼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왜 이게 되게 거부감이 컸냐면은 일이 많아지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나중에 다시 자대 배치 받아서 이제 또 돌아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막 곳곳에서 막 전화가 막 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실제로 전화가 와요. 뭐 자기 뭐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가 잘 안 된대. 인트라넷 컴퓨터가 잘 안 된대. 라는 어떤 이런 문의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추가 교육 마친 분들이 뭐라고 답하는지 아세요? 저는 출신이 예, 통신 출신이라서 PC 안 되는 거는 전산직별 출신한테 이제 물어보세요. 연락하세요. 예, 제 소관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고 해요. 아마 제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공감 가시는 분들이 특히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진짜 거짓말 안 하고요. 직별을 원래 함부로 통합시키면은 안 돼요. 근데 이직거리를 막 군대에서 뭐 제대로 뭐 모르는 사람들이 위에 장성급 장교들인 건지, 아니면 뭐 본부에 진짜 기술 계통에 대해서는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뭐 이걸 막 떠들어서 막 어떻게 시도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이상하게 주도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직별을 통합시켰다가 나중에 뭐 분리된 걸로 또 알고 있어요. 제가 제대한 이후에 들은 얘기로는 어느 한 해군 부사관으로 근무하시는 분한테 제가 제보를 들었는데, 결국에는 이게 제대로 안 됐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무산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뭐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옆에 직별 얘기인데, 내연 그 다음에 내기 직별이었나? 이게 뭐 합쳐져가지고 뭐 추진기관으로 뭐 합쳐졌다 뭐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 추기. 이런 식으로 막 직별을 통합시키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면은 전문성을 강조한다라고 그렇게 막 뭐 채용하겠다고 부사관 선발하겠다고 해놓고서 나중에 한다는 짓거리가 직별을 통합시켜. 그럼 말 그대로 어떤 문제가 생겨요? 정체성 혼란이 오죠. 그럼 당연히 현장에서 일하는 부사관들이 일할 마음이 들겠습니까? 다 전역 신청하지. 그래서 직별 통합 사건 때문에 전역 신청자가 엄청 많이 쏟아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때 당시에 정말 전역 신청자 많았던 걸로 기억해요. 제 기억에도. 제가 인사명령 공문 봤을 당시에 정말 많았습니다. 전역 신청한 사람.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뭔가 제대로 알고 떠들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이게 해군 같은 경우에는 육상에서는 특히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육상에서는 이게 컴퓨터가 진짜 많아요. 컴퓨터가 정말 많고요. 프린터도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 뭐 어느 관공서나 그러겠지만 보통 왜 국방부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종이 형태의 공문서, 보고서 작성 업무가 졸라게 많아요. 제가 좀 나쁜 말 쓸게요. 졸라게 많아요. 진짜. 쓸데없는 보고서 뭐 작성하고 뭐 당직 근무 일지부터 해서 일지나 문서 종류가 뒤따 많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행정적인 불필요한 요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왜 밑에 하사들이 제대 신청을 해서 많이 나가고 그랬냐면은 이게 문제가 너무 불필요한 행정 소요가 너무 많았다 이거지. 정말 많아요. 쓸데없는 거 너무 많아요. 진짜. 도대체가 책상에 A4 용지가 그냥 막 존나게 막 나뒹굴고 있고 파일처럼 또 존나게 많이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이게 군대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행정작업 하는 게 주 과업이지 실질적으로 이 해군 같은 경우에 문제가 뭐냐면 활동적인 업무가 없어요. 예, 몰라. 배는 내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어. 배는 그래도 뭐 빡세게 근무하고 그런 게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배도 인원이 모자라가지고 일을 많이 못 시킨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게 직별을 통합시키니까 이제 막 난리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업무 분담이 안 된다 이거지. 예, 서로 떠넘기기 바쁜 거예요. 그거 제 업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무분장이 완전 개판이 된 거죠. 여기서 얘기한. 예, 사무분장이 완전 개판이 된 겁니다. 이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전역자들이 속출한 것도 좀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은 지금 현재 아마 여러분 저 뉴스에서 많이 어떤 군대에 관련된 이야기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유튜브 채널에서도 막 제보 올라온 거 보면 저도 영상 몇 개 시청했거든요. 지금 보면은 가장 불만인 게 군무원분들이 예? 왜 현역 군인에 관련된 사무분장 업무까지 겸직을 하냐 이거에 대해서 되게 이제 불만이 많잖아요. 예, 이거에 대해서 불만이 되게 엄청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애초에 사무분장이라는 거를 위 계급에 있는 장성급 장교 이상들이죠. 이상들이나 또는 뭐 국방위원회, 국회의원들, 그 다음에 또 뭐 국방부 장관, 예, 뭐 관심 없어요. 이 사람들이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그저 어떻게 하면은 더 자기들 자리 보존하고 출세하고 어떻게 하면은 좀 정치적으로 좀 많이 출세할까 그 생각밖에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정말 장병들을 위해서 정말 신경을 많이 쓸 것 같아요? 안 해요. 왜 그러냐? 국방 예산이 제일 돈이 안 되거든. 예. 제일 기획재정부에서 제일 돈 안 배정 제일 약하게 해주잖아. 네, 국방부가 가장 기획재정부 예산에서 제일 꼴찌라고 하죠. 제가 얼핏 보니까 뉴스 보니까 그런 거 나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애초에 관심 밖이에요. 지휘체계? 관심 없어. 뭐 하사들 복지 신경 안 써요. 그렇게 하사들 복지를 신경 쓰는 거였으면은 당직 근무비가 24시간 당직 쓰고 1만 원이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되게 지금 산후분장이 개판 5분전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해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한번 해군 들어가 볼까요? 아니 직별 한번 보자고. 어떤 직별이 있나 한번 나도 한번 오랜만에 한번 보자. 아주 차도 제대를 벌써 이제 한지가 9년 정도 지나가지고 예, 저도 정확한 거는 봐야 되는데 한번 볼게요. 자, 직별 소개 여기 있을 거야. 예, 직별 소개, 병과 소개, 부사관 특기 소개 있죠. 여기 한번 볼게요. 자, 항해 쪽에서는 뭐 갑판, 그래 뭐 갑판은 뭐 당연히 갑판 좋다 전탐은 뭐 그대로 있겠죠. 예, 근데 여기도 좀 제가 얘기할게요. 여기가 이 라인 문화가 되게 심해요. 특히 전탐. 와, 전탐 직별 같이 근무한 기간이 있었는데, 같은 부대에, 너무 심해요, 진짜. 서열 문화나 이런 것도 너무 심하고, 되게 심해요. 원래 해군 자체가 기수 문화 따지고 하는 그런 게 되게 심한데, 하여튼, 되게 여기는 하여튼 회식도 존나 많이 해. 이쪽에 있는 사람들. 제가 예전에 봤을 때 그랬어요. 이 추진기관이 내연 내기를 합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예,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사통, 그 다음 무장 뭐 이렇게 돼 있고 정보통신. 그러니까 이 정보통신이 이게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전공이 떨어져 나간 건지 아니면 여기 전공, 전산, 통신이 세 개가 합쳐져 있는 건지 저는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뭐 외부인이니까 알 수가 없죠. 하여튼 뭐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전자 이쪽 직별도 제가 같이 근무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 뭐 전기 쪽, 예. 부사관 한 분 같이 같은 부대 근무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그렇게 돼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쭉 가고 뭐 쭉 가고 이 정보가 아마 기정하고 뭐 몇 개 두 개 직별인가 합친 걸로 알고 있는데 기정인가 통정인가 그걸 아마 합친 걸로 알고 있어. 근데 분리됐네. 맞나? 분리시켰네. 하여튼 뭐 그렇게 된 것 같고. 네. 하여튼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이게 제가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여기에 있는 거를 병과를 합쳤다가 분리시켰다 개짓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나쁜 말로 할게요. 좀 개짓을 많이 해가지고 완전 난장판이 됐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난장판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예상입니다만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 정보통신 쪽하고 전기 쪽하고 참 이게 이 얘기 좀 할게요. 이것도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육상 근무할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게 어느 정도 진짜 개판 업무전이었냐면 제가 근무할 2013년도 14년도 당시에도 만약에 부대에 정전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당직자들이 그 누전 차단기 스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몰라요. 확인을 할 그냥 행동도 안 해.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정전 나자마자 바로 한 1, 2분 만에 퇴근해서 쉬고 있는 저한테 전화가 와요. 하사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군대 육상 근무에 되게 특유의 그 해군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였냐면 보통 전화를 하려 그러면 계급이 있는 직별장이나 또는 뭐 부서장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데 연락 안 하고 그냥 말단 하사한테 냅다 전화해요. 전화 걸어서 출근하라 그럽니다. 냅다 출근하라고 명령질해요. 안 가잖아요. 그럼 나는 개 닦이는 거야. 가 출근해. 근데 되게 웃기잖아요. 사실은 전기 자격증이 저는 없거든요. 나는 분명히 병과가 뭐예요? 통신병과거든. 정확히는 전산병과란 말이에요. 전산병과였는데 근데 나한테 전화 와서 정전 났으니까 출근해서 문제 해결하래. 되게 웃겨요.
일의 순서라는 게 원래 있잖아요. 이게 진해구 그 진해구 군 부대 전체가 정전이 난 건지 아니면 해당 예하 부대 시설만 정전이 난 건지 먼저 그런 어떤 그 사전 파악을 먼저 해야 되는데 사전 파악 절차는 그냥 깡그리 무시하고 바로 그냥 하사한테 전화해서 출근해라 그래요. 네, 그것도 주말에. 되게 웃기죠. 여러분들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웃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꼭 하사한테 전화질을 해요. 업무 협조를 받으려면 보통 이렇게 상급자끼리 전화해서 통화해서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한 문화가 있어. 해군 같은 경우에는 꼭 말단 찌끄레기 하사 찌끄레기 취급을 하다 보니까 하사한테 전화해서 막 이래라 저래라 그래. 그러면은 이게 되게 웃기거든요. 어쩔 수 없잖아. 아, 계급이 난 아래인데. 그래 출근해. 출근하잖아요. 그럼 되게 웃긴 거는 내가 누전 차단기 이제 올려. 출근해서. 차단기 위치 확인해서 올림. 그럼 이제 다시 해결되겠죠. 해결되거나 아니면 부대 전체 단위로 정전 난 거면은 그 확인 절차 거쳐가지고 알려주고 전파하겠죠.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당직자들은 꼼짝을 안 합니다. 그리고 차단기 위치를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네. 존나 웃기죠. 네. 그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네. 돌머리들입니다. 돌머리들. 계급만 높고 짬밥만 있는 짬밥만 차버린 무능한 간부들이 많았어요. 진짜예요. 제가 이제는 아마 이 사람들 다 제대했을 나이라서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건데 제가 직설적으로 까는 건데 차단기 위치를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나중에 진짜 저는 좀 약간 미친 척하고 좀 도론 짓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 열받아가지고 저녁 다가오기 한 달 전에 결국에는 중령 사무실 찾아가가지고요. 찾아가서 이거 있는 그대로 제가 그냥 다 까버렸어요. 있는 그대로 보고했어요. 부대 정전이 났는데 당직자들이 차단기 위치를 모릅니다. 차단기 위치를 몰라요. 정전이 났는데 차단기 위치를 어디인지 모릅니다. 제가 이거 얘기했거든요. 그래도 이 중령부는 그나마 상식이 있는 분이시더라고. 다행인 게 나중에 딱 그거 보고 봤더니 야 그럼 여태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단 얘기잖아. 개판이네? 내가 안 그래도 당직 뜯어 고치려고 벼르고 있었어. 막 그러면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자기가 진짜 확인차 한번 전화를 해봤대. 당직실에다가 낮에 근무 중에 당직실에 전화해서 당직자들한테 야 여기 부대 정전 나면은 초동 조치 어떻게 해? 그러니까 부직사관인가 당직사관이 그 정전 나면 어떻게 하냐는 질문에 답을 어떻게 했냐면 답을 이렇게 했어요. 하사가 출근합니다. 땡땡땡 하사가 출근해서 해결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사실 누가 봐도 황당하잖아요. 이 정신 나간 새끼들이. 왜냐면 이 사람도 열받은 거야. 이 무궁화 두 개도 열받은 거예요. 왜냐면은 정신 나간 놈들 아니야? 그러면 얘네 당직 왜 쓰는 거야? 당직을 쓰는 이유가 없거든. 당직을 쓰는 이유가 무의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그냥 멀뚱멀뚱 그냥 시간만 때우고 그냥 당직 근무를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괘씸하다고 생각을 한 거지. 이 자식들은 지네가 당직 쓰면서 부대 정전이 나면은 화재 개소나 누전 차단기 스위치가 어디 있는지 그 위치조차도 모른다고? 이 띨띨한 새끼들이네? 막 이렇게 이제 막 당연히 열받아가지고 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이게 나중에
집합시켰습니다. 제가 알기로. 집합시켜서 강제로 당직자가 알아야 할 무전 차단기 스위치 개소 파악할 것 무조건. 그래서 집체 교육을 따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런 짓거리까지 한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아마 지금 전기 자격증 가지신 분들이나 시설 관리 쪽 일하시는 분들은 진짜 황당할 거예요. 정신 나간 새끼들 아니야? 아니, 심지어 통신병과 그것도 통신 자격증만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갑자기 전기 관련된 거를 막 시설 관리를 막 이걸 자기 보고 해결하라고?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러면 여러분들 이거 처벌받아요. 예, 왜? 기계설비법이라는 게 생겼잖아, 지금. 기계설비 유지관리법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맞잖아요. 이런 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부대에서도 지금 이거 막 면허 보유자 막 공무직 채용하고 막 난리도 아니잖아요, 지금. 진짜요, 여러분 채용 공고 이거 엄청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14년도에는 이런 법이 없었기 때문에 개판 5분 전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안전사고가 많이 터지기도 하고 뭐 되게 막 의문사 이런 게 많이 터지기도 했었어요. 그 사실 어떻게 보면 나는 그나마 정말 운 좋게 전역한 케이스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되게 그러니까 지금 군대가 그래서 이 사무분장이 이게 개판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무분장이 개판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진짜로. 그래서 지금 현재 전역자들이 쏟아져 나오는 이유도 아마 이런 배경이 있지 않을까 제가 예상은 그래요. 왜냐면은 자꾸 겸직을 유도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전역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엄청 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인원이 모자르기 시작하면은 자꾸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업무량이 늘어납니다. 진짜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완전 지쳐요. 일에 찌들어서 한다 그러잖아. 일에 찌들어서 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제대 신청자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물론 이거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도 있고 공감 안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근무했던 당시의 경험을 그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진짜로. 예, 정말 그래요. 그래서 정전 한번 딱 나잖아요. 그럼 인트라넷 컴퓨터가 다 나가잖아요. 이러면 또 시간의 근무하고 또 엮여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의 근무를 컴퓨터로 돌리거든. 전산방 시스템으로 체크를 하기 때문에 되게 진짜 민감해요, 사람들이. 근데 하여튼 개판이야. 그래가지고 진짜 지금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코미디 같은 짓거리를 많이 했었어. 진짜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하여튼 뭐 두 군데에서 제가 근무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이제 대령급 예하 부대였거든요. 대령급 예하 부대에 하사가 겨우 한 명 있습니다. 한 명 또는 두 명입니다. 심각하죠. 심각하죠. 나머지는 전부 중사 이상입니다. 완전 편제 대비 인원 편성을 개판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일감 몰아주기 당하겠죠. 일감 몰아주기 당하기 딱 좋은 구조입니다.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요, 제가 솔직히 다시 만약에 제가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 그러면 저도 부사관 안 갑니다. 진짜 안 가요. 경력 4년 쌓은 거는 그거는 고마운 일인데 이게 진짜 장기 복무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진짜 그 장기 생각 접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윗사람한테서 배울 게 없어. 진짜 그랬어요. 막장 군대 시절이라고 얘기하죠. 진짜 막장 군대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너무 일찍 경험을 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가 구직 활동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민간 사회도 이렇게 개판으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학교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딱 보세요. 지금 학교 지금 딱 그러잖아요. 학교 상황이 딱 같은 꼴이죠. 예? 뭐 무슨 행정 담당자가 시설 관리 업무를 겸직하고 있어요. 예? 개판 5분 전이죠. 그래서 같은 꼴이에요, 지금. 군대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지금 이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이게 지금 같은 상황인 거예요. 이런 개판 5분 전인 거에 어떤 안전 문제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생겨난 게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예, 이런 어떤 그 면허 제도가 생긴 거고 라이센스 제도가 생긴 거죠. 그리고 통신도 말 그대로 통신공사협회에 따른 어떤 통신 면허 라이센스가 생긴 거죠. 예. 그 다음에 전기도 이거에 따른 말 그대로 전문성인 어떤 지식과 경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전기협회에서 아예 전기기사나 전기산업기사 자체가 라이센스 역할을 하기 시작한 거죠. 네, 이렇게 자리매김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안전 문제가 계속 심각하게 나오고 뭔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저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부사관 가지 마세요. 네, 이건 미친 짓입니다. 가지 마세요. 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별로 좋은 경험 못한다 그랬어요. 개판입니다. 네, 가고 나면 진짜 후회할 수도 있어요. 네, 대우가 안 좋기 때문에 정당한 대우를 해주면 가고 싶은 생각이 들겠지만 정당한 대우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별로 좋은 대우 못 받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공무직 시설관리로 취직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예, 이게 훨씬 낫습니다. 자격증도 취득하고 시설관리 면허 가지고 군부대 시설관리를 공무직으로 취직할 수 있는 이런 일자리가 훨씬 나아요. 제가 봐도. 예, 이거랑 좀 비교해서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지금 제대 신청하는 사람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전역 신청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이거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이거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이거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건데 여러분들 진짜 제대 준비 잘 하시고요. 예. 그리고 제 거 영상을 또 이제 국방부 검정 일정에 또 그게 있어가지고 정보처리 산업기사나 정보처리 기능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꼭 취득하셔서 성공적인 전역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하시는 거 해양경찰로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경찰 가시는 게 훨씬 나아요. 해양경찰 가세요. 이렇게 저도 권합니다. 이게 훨씬 낫습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요. 남은 복무기간 그 전역까지 무사히 많은 분들이 전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병사분들도 포함입니다. 부사관분들도 그렇고 장교분들도 그렇고 하여튼 단기 복무로 하고 계신 분들 다 무사히 전역하셨으면 좋겠습니다.